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전기설비 기술기준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되는가? 자, 우리 이런 거 공부하실 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접지 얘기 나오면서 굵기 나왔다 그러면은 6 아니면 16이다. 그쵸? 그런데 우리 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기본 16의 중성점, 전로의 중성점 접지든 아니면 접지도체든 다 어때요? 기본 16에 어떻게 되면 6으로 가고 기본 16에 어떻게 되면 6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냥 간편하게 16자리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이 없죠. 없기 때문에 6 아니면 16인데 이게 이제 법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16이 기본이고 7km 이하의 전로 한마디로 몇 자리예요? 그렇죠.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6자리 그리고 우리 전기설비용 이러면은 6자리 그리고 우리 항상 괴롭히는 투투나인 중다접 뜨면은 투투나인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 있죠. 이것 떠도 6자리 이렇게 잡아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첫 번째 그냥 쭉 나와 있는 기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그리고 6도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찍어내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상에 따른 전선의 색상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어떠한 전선 상을 얘기할 때는요. 첫 번째 선 L1, 두 번째 선 L2, 세 번째 선 L3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뉴트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우리가 각각을 어떻게 색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좀 좋아요? 그렇죠? 뭔가를 좀 앞자리를 따더라도 가르쾌 그리고 청색인데 파. 왜? 조직을 내가 가입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필기부터 실기까지 내가 이 가르케파라는 조직에 가입해서 어떻게 끝날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 그러면은 L1, L2, L3 가르케파. 지금 봤더니 여기 갈색, 흑색, 회색. 얘가 맞네요. 그리고 뉴트럴 N은 무슨 색? 그쵸? 원래 파란색인데 녹색으로 써 있네요. 그래서 가르케파 이렇게 우리 기억해서 반드시 맞추시도록 화이팅 하시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수중 조명 등의 시설 공사에서 전원 변압기는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인 경우에는 1차와 2차 건선 사이에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해야 되는가? 자, 우리 풀용 수중 조명 등 여기에 절연 변압기를 우선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 풀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는데 이렇게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1차 사용전압 400V 이하, 2차 사용전압 150V 이하. 그리고 여기서 원래 중요한 이론 중 하나는 뭐예요? 2차 측 무슨 접지? 비접지. 접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보호장치들을 해야 되는데요. 혼촉방지판, 지금 이 문제 같이 1차와 2차 사이에 혼촉방지판을 설치해서 접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있어요? 누전차단기 30mA짜리 설치할 때도 있죠. 자, 언제? 둘 다 30V를 그 기준으로 한다. 30V. 30V 이하일 때는 혼촉방지판. 30V 초과하면 누전차단기. 그런데 시험 문제는 지금 뭘 묻고 있어요? 몇 볼트 이하인 경우에 어쨌든 간에 최근 트렌드는 뭐다? 몇 볼트를 묻는다. 또는 2차 측 비접지 요거를 묻기 때문에 요거를 딱 기억해서 3번 30V를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동작 전류를 알맞은 것은 자, 그럼 저압 배선용 차단기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저압의 배선용 차단기, 배차. 그러면 저압의 배선용 차단기를 공부할 때는요. 일단 요 수치 1.05, 1.3, 1.13, 1.45가 있는데
일단 동작 전류 배수, 부동작 전류 배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큰 쪽이 이렇게 나눴다면 큰 쪽이 반드시 동작해야 되는 전류겠고 이쪽 작은 쪽이 동작하면 안 되는 부동작 전류. 그러면 위아래를 이제 나누셔야 되는데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의 기본값이 주택용이 아무래도 산업용에 비해 작죠. 그러면은 배수를 많이 해줘야 티가 나죠. 그래서 배수가 큰 쪽이 주택용, 작은 쪽이 산업용이라는 거. 요거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주택용이고 그리고 동작전류 물어봤으니 주택용이고 동작전류 1.45배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교류 220V 배선을 애자 사용사에 실하는 경우 노면상 높이는 자 터널 안전선로입니다. 터널 안전선로 문제는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저압 쪽인데 우리 터널 안 이론 공부하실 때 일단 굵기 항상 저압과 고압 같이 생각해 두시고요. 기본 2.6 조심해야 되는 건 고압이 5가 아니고 4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애자 사용 공사 시 높이는 여기서 조금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 좀 작아지니까 2.5 얘는 소수점 없으니까 3m 물론 단위는 다르겠죠. 미리 미터겠지만 어떻게 그쵸? 여기서 조금 작아진다 이렇게 잡으시면 쉽게 잡으실 수 있고 우리는 몇 미터? 2.5m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반형의 용접전구를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아크 용접기 용접하는 거죠. 전기 용접기. 자 1번 용접변압기 1차 대지전압. 대지전압은 항상 분산형전sob이 직류만 아니라면 몇 볼트? 300볼트. 오케이. 자, 용접변압기 1차식 전로에는 용접변압기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 설치할 것 잘했고요. 자, 전로는 용접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없는 것일걸. 안전하게 통할 수 있어야겠죠. 왜 갑자기 이게 없는 곳이 나왔을까? 그냥 한 글자 바꿔서 우리가 찾기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 용접변압기는 전원변압기일 것. 이건 너무 상식적이니까 간단히 체크해 두시죠. 자, 7번입니다.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에 대해 대비하여 대지와의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접지인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일단 피레 시스템. 이거는 뭐예요? 낙뢰에 의해서, 벼락에 의해서 외부에서 막아냈다. 외부 피레 시스템. 낙뢰가 땅을 토해서 간접내 또는 유도래를 발생시켰다. 내부 피레 시스템. 그쪽을 얘기하니까 탈락. 단독 접지. 우리는 단독 접지는 뭐에 비교할 때? 그쵸? 단독이냐 아니면은 공통 저압부터 특고압까지 했냐 통합 피레 시스템 플러스 통신 시스템 저고압 다 통합했냐 이렇게 나눌 때 하는 거고 개통 접지가 바로 이거죠. 개통에서 대지와 개통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비 보호. 그리고 보호 접지는 뭐예요? 그렇죠. 감정 같은 걸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전이 본딩 같은 걸 보호 접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저하복랩 배선을 합성 수신 공사에 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면적은 자, 우리 항상 저하복랩 배선의 기본법 전선은 뭘 써요? 전선은 연선 단 10 스퀘어 이하 단선 가능 이렇게 우리 항상 체크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간단히 3번이지만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거 있어요? 공통상 5개용 비닐전원전선 사용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전선의 접속점은 물론 예외 규정은 있지만 기본법은 뭐예요? 접속점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물론 가요전선관에 해당하긴 하지만 조영제 마음대로 관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덕트 끝부분, 덕트 문제들은 어때요? 끝부분 개방하면 돼요? 안 돼요? 그쵸? 안 되죠. 덕트 같은 문제들은요. 끝부분을 막을 것이에요. 그래서 끝부분 개방했다 이러면 다 틀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공통사항 같은 거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 전선은 질은 몇 미리 이상의 전원 전선이어야 되는가? 자, 이 문제 하고 딱 봤더니 아하, 저압 가공 전선의 굵기네요. 그럼 저압 가공 전선은 나뉘죠. 400V 이하냐, 400V 초과냐. 자, 그런데 이거 외우기 어려우면 일단 머릿속에 에라 모르겠다 앞자리라도 외우자. 2, 3, 4, 5 얼마나 쉽습니까? 저압 가공선의 굵기는 2, 3, 4, 5 중에 하나. 일단 아래쪽이니까 앞에가 2나 3 중에 하나겠네. 일단 항상 전선은 전원 전선이 더 기본 굵기가 얇죠. 왜요? 쫀쫀하니까. 나전선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물론 100% 여기서 0.6, 0.2까지 알면은 100%겠지만 앞자리만 알아도 어때요? 이 문제는 풀 수 있죠. 왜? 지금 뭐 물어봤어요? 전원전선 몇 자리 해야 됩니까? 전원전선 2.6자리 하면 됩니다.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우리 이론 조금만 더 쓰면은 만약에 이때 한해서 저압 보완 공사를 쳤다. 그러면은 굵기 몇 자리? 4자리. 앞자리가 변했다. 요거까지도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도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전압전로가 아니고 저압전로죠. 여기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의 퓨즈. 의 전격전류가 16A인 경우는 전격전류의 몇 배인가? 자, 우리 저압 퓨즈 내용 시험에서 최근에 잘 나오죠. 저압 퓨즈. 자, 우리 저압 퓨즈 같은 경우는요. 63 빌딩이랑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용량 4, 16, 63 빌딩 여기까지 외우시면은 거의 성공이에요. 왜? 끌어와. 선생님 뭘 끌어와요? 16 끌어와. 4 끌어와 하면은 꽁꽁꽁. 이미 이 정도 외우시면 돼요. 자, 시간. 실험하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뭐 탈로 분으로 외웁니까? 어렵게. 60, 120, 180. 와우, 어려워. 그래서 시간으로. 그리고 항상 불용단, 불용단. 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용단 첫 번째 거, 용단 두 번째 거, 63 빌딩, 63. 1 더하기 5는 6, 2 더하기 1은 3. 그리고 나서 하나씩 맞춰갑니다. 1.25 주르르르르르. 얘는 0.2주로, 0.3주로 주르르르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활용 정점은 뭐예요? 얘만 미만. 나머지는 이하. 그러면 나머지는 포함. 얘는 불포함. 그럼 얘는 뭐예요? 16 이상 63 이하에 속하는 이쪽 라인. 그렇다면 용단 전류는 몇 배? 1.6배. 정답은 3번. 그래서 이 문제 실수로 1.9 찍으시는 분들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6은 미만이니까 16 이상인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과 홍사에 의한 저항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우리 요거 단선은 항상 우리 공통법 뭐예요? 단선은 저항 배선 10스퀘어 이하. 바로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접속점은 없도록 할 거. 콘크리트에 배선하는 관 두께 1.2. 전선에 전원전 사용했다. 잘했죠? 5개용은 불가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조상기의 보호장치로서 내부의 고장 시 자동적으로 전로부터 차단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조상기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자, 우리 조상설비 보호장치. 조상설비 보호장치는 뭐예요? 전력용 콘덴서, 전콘, 불로 리액터, 분리. 얘네는 정지기, 그리고 회전기가 조상기. 그런데 이 용량 공부하실 때 복잡하면은 그냥 조상설비 15,000, 15,500에서 15,000. 결국에 15,000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지금 문제는 조상기에 관한 거고요. 조상기의 내부 고장. 그러면은 용량 물어봤으면 조상설비 15,000. 정답은 4번.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고, 이쪽은 뭐예요? 내부고장 과전류. 얘는 내부고장 과전류 과전압 다 포함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특구와 강전술래 B종 철조의 경과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지금 봤더니 보항사란 말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굵기도 없어요. 그러면은
기본 표준 경관 문제. 자, 표준 경관은요, 우리 A종 목주, 그리고 두꺼운 B종, 그리고 철탑, 150m 이하, 250m 이하, 600m 이하. 지금 문제 특고합이건 뭐건 어쨌든 B종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250m.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고압가 운전선으로 ACSR을 사용했을 때 안전율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자, 우리 안전율 공부하신 거 1.33, 1.5, 2.0, 2.2, 2.5짜리. 얘는 키워드 뭐예요? 이상시라는 말이 있고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안전율이죠. 그리고 1.5는 뭐 안테나, 그리고 뭐 케이블 트레이가 있죠. 케이블 트레이. 2.0은 다른 거 특별히 없이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지지물의 기초. 얘는 뭐 경동선 내열동 항순선, 동도로동 동 들어가는 거, 동 들어가는 거 찍으시면 되고 2.5가 뭐예요? ACSR, 지선, 기타 전선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분들 내가 공부를 좀 했다면 딱 보고 나서 뭐야? 다른 건 다 없잖아. 2.5 이렇게 찍어내실 수 있는 부분이겠어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임시전선로 시설 시 건조물의 상부조형제 옆쪽 또는 최소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인가? 옆쪽의 최소 이격거리. 자, 이 문제 체크, 별표. 암기해 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임시전선로는 좀 특별해요. 일반 전선로가 아니고 지금 건조물 상부조형제 이런 거 나오면요. 일반적으로 위쪽은 321, 특고압 321, 2.5, 1.2, 저고압 21 이렇게 외우고 옆쪽으로 가면은 4배수, 저고압, 그리고 특고압 5배수인데요. 그렇게 외워도 이 문제는 못 풀죠. 물론 느낌상으로 대충 찍었을 때 운 좋게 맞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임시전선로라는 따로 특수한 법안이 있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옆쪽으로 최소 이격거리는 0.4. 그리고 만약에 위쪽이다. 그러면은 1m입니다. 옆쪽은 0.4, 옆쪽은 0.4인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문제가 또 바뀌어서 위쪽으로 나온다. 그럼 1m. 그래서 요거 하나 간단히 좀 체크를 해 가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임시전선로 키워드 아시겠죠? 자, 다음 16번. 제1종 특고압 보항사로 실하는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특고압 보항사는 어때요? 그쵸? 특고압 보항사의 특징 A종 목주 사용 불가, 목주 불가. 요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찍기 쉽습니다. 목주 땡, A종 땡땡. 답은 2번 철탑.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종 특고압 보항사 같은 경우는 보항사식 경관도 없죠. 왜? A종, B종, A종이나 목주 같은 경우 없고 그 다음 밑에 뭐 B종 150, 철탑 400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17번. 수소냉각식 발전기 및 이에 부속하는 수소냉각 장치에 관한 시설 기준으로 잘못된 거, 틀린 거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어렵네. 왜요? 자칫하다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 수소냉각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이 수소 순도를 건드는 문제예요. 얘를 뭐 80으로 바꿔서 틀린 답을 하는데 수소온도 85는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수소의 특수성을 조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소라는 건요. 왜 수소 냉각 발전기를 쓰냐?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순환이 잘 돼. 그런데 반대로 폭발도 잘해. 그래서 폭발에 견디는 압력을 갖는 구조로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폭발하는 거에 대해서 압력을 한마디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딱 봤더니 기본적으로 수온도는 맞아. 그리고 압력이란 말 같은 거 이렇게 잘 주어졌어요. 막 어디서 폭발하는 경우에 견디는 강도 잘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발전기 안에 수소 밀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할 거 이게 왜 틀렸냐면요. 아무래도 지금 수소 냉각이기 때문에 밀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전기 안에 온도를 체크해야겠죠. 온도를. 그래서 밀도를 슬쩍 바꿔내서 요게 틀린다. 이런 건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틀렸다.
요거 하나 잘 체크해 가시고요. 자, 18번째. 35km의 특과 강선을 시가지 쓰할 경우 지표상의 최저 높이는 몇 미터이어야 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보기 조심하셔야 돼. 보기. 왜냐면요. 이 문제는 보기가 단순히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보기가 주어져 있는데 얘 보기 이렇게 쉽게 안 주어져 있는 경우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5km 이하 시가지래요. 그럼 35km 이하는요. 기본이 10m입니다. 그런데 절연전선을 이상급을 사용하면은 8m로 감해줘.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띡 하고 4번 8m 찍어낼 수 있는데요. 이 문제 보기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 1번에 어떻게 10m, 2번에 뭐 11.44, 아니면은 뭐 3번에 13점 뭐시기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랬을 때 뭐 정확하게 찍어내실 수 있어야 돼. 기본법은 뭐라고요? 그쵸? 이거고 만약에 시험에서 66으로 간다, 154로 간다 넘어갈수록 단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답안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자. 뭐 절연전선 사용했다 그럼 몇 미터로? 8m로 감해준다라는 거 꽉 잡고 가시고요.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지중 공가 설비로 사용하는 광섬유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지름 몇 미리 이하여야 되는가? 자, 우리 이거는 과거에 기출 문제로 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중 공가 설비에 이 동축 케이블 여기에 키워드 딱 잡으시고 이 동축 케이블 문제 나오면은 몇 자리? 그쵸. 22 이하여야 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몇 자리 이상이 아니고요. 몇 이하로 조금 작은 걸 사용해야 되냐 이거기 때문에 요거 투투짜리 우리 투투 원래 특고합에서 기본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투투 스퀘어짜리 얘기하는 거고 얘는 미리짜리.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20번입니다. 시가지에서 특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단선의 경우 지름 몇 미리 이상의 절연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이어야 되는가? 자, 이 문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시가지의 특과 가공전로의 지지물에 실하는 통신선, 이거 뭐예요? 그쵸? 어떠한 전력선의 지지물에 실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봇대 있으면 전선 쭉 가죠. 얘 전력선이에요. 그런데 특고압이래. 그렇다면요, 이 밑에 그 지지물에 시설되는 통신선이면은 첨가통신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통신선과 첨가통신선 다르죠? 자, 이때 첨가통신선이 달려서 어디로? 그렇죠. 시가지로 진입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그냥 진입 못합니다. 일단 조건 1종 보안장치나 2종 보안장치 달고 들어와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방식, 바로 이 전선인데 우리가 통신선류 이러면요. 일반적으로 절연전선사 나머지 O 이렇게 외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친절하죠, 지금. 왜? 절연전선 딱 주어졌으니까 그냥 답은 무조건 통신 쪽에서 삽니다. 그냥 게임 끝나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절연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 이거 안 주는 경우 있어요. 그냥 뭐 지름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특수성을 이렇게 달고 들어오는 거. 전력선 특고압 밑에 통신선 달고 시가지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기본 절연전선이기 때문에 답이 3이라는 거 이것도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쉽게 통신선 쪽 굵게 나오면 절연전사 나머지 5. 만약에 스퀘어로 나오면은 16이나 25.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분 문제 이렇게 한번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문제대로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변형 문제들은 변형 문제대로 체크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